네, 안녕하세요. 자, 간밤에 테슬라 주가 보겠습니다. 음, 자, 이제 리바운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어, 그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과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제 휴전인지 종전인지 모르겠는데, 예, 이 마무리를 하려고 어, 대화를 했다. 그리고 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푸틴하고 만날 뭐 가능성이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이 장중에 이제 러시아 증시가 5% 급등을 했다. 자, 이런 뉴스가 있었고 어, 이제 시장의 어떤 부는 바람, 예, 시장에 부는 바람이 이렇게 좀 바뀔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좀 감지할 수가 있냐면 어, 호재가 계속해서 연속으로 계속해서 호재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호재가 나와도 좀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고 그러다가 이제 악재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 악재가 이제 힘을 받고 하락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바뀔 때 보면 뭐냐면 이제 이 재료 뉴스와 함께 수급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이 음봉 떨어지는 날도 보면은 뭐 이 뉴스 가지고 이렇게까지 떨어질 거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바로 이제 뭐냐면 뉴스에서 보면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온 것 같다. 수급에 의한 움직임이죠. 예. 뭐 특별히 어떤 뉴스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 그런 거죠. 예. 자, 그래서 여기도 계속해서 이제 악재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CPI 발표 나왔을 때 이제 CPI가 오르면 악재인데 그닥 뭐 그렇게 없는 거예요, 하락이. 예. 어,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좀 감지를 해야죠. 이거 뭐 좀 바람이 바뀌는 건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악재가 계속 나오다가 악재가 나와도 이제 이거 이제 거꾸로죠. 이제 악재가 계속 나와도 이렇게 나와도 어느 순간 거기서 주가 하락이 별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호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호재의 반응이 좀 컸죠. 예. 음, 여기서 이게 뭐냐면 이게 호재에 대한 반응이냐 아니면 수급에 대한 반응이냐 어떤 게 더 크냐. 어,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 예. 하락을 많이 해서 그 수급 상황도 좋아진 것도 있고 거기 있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뉴스가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주가 이렇게 올라가다 여기 한번 내렸죠. 이게 왜 내렸냐면 자, 잘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아니 당사자인 우리를 빼고 하는 그런 협상이 어딨냐? 예, 미국 이상하다. 예, 당사자인 우리가 있어야지 왜 우리는 빼놓고 미국하고 그 어디야 그 러시아하고 둘이서만 하는 그런 게 어딨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좀 이렇게 떨어졌었거든요. 어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딱 생각하기에 우크라이나는 배제해놓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어쩔 수 없이 어차피 미국이 지원금 끊고 무기 주지 않고 또 EU를 또 압박하고 하면은 우크라이나가 무슨 수로 전쟁을 계속해서 진행하겠나. 우크라이나 스스로 생각했을 때도 이것은 이제 불가능하다. 이 전쟁을 계속 지속하는 것은 그러면 이제 고개를 숙이고 수그리고 들어올 것이다. 결국엔 이제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한 거죠. 그러니까 내려오다가 이제 여기서 멈추고 어, 이게 시장 반응과 함께 이제 상승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어, 이렇게 큰 이제 여기 갭 상승 양봉이 발생이 됐고요. 이때 좀 주요한 것이 뭐냐면 거래량 증가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여기 보시면 가끔 제가 키움하고 이 위브를 같이 이렇게 보는데 거래량 변화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래서 거래량이 적게 올라간다는 것은 상승의 부담이 좀 적다는 거죠. 예. 그러나 거래량 적게 올라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하락 추세를 뚫고 이게 로켓가 지구의 중력을 이탈하는데 뭐 12G의 힘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구 안에서 자 발사대에서 딱 쏴가지고 이 성층권인가 거기까지 이 우주로 나가기 전까지는 그냥 잘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힘을 빵 해갖고 이걸 돌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파하는 시점에서는 필수적으로 힘이 필요합니다. 거래량의 증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반등을 하는 것은 이것은 뭐 나쁜 현상은 아니고 좋은 현상인데 근데 그렇게 상승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두고 봐야 돼요. 여기서 이제 이게 그냥 뚫고 올라가는지. 만약에 이대로 가면은 뭐냐면 원 바닥 찍고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원 바닥 상승이단 말이죠. 예. 보통 그 이제 원 바닥 상승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수평으로 지지대를 만든 후에 가는 거랑 이렇게 원 바닥을 찍고 이렇게 가는 거랑은 좀 뭐랄까 좀 달라요. 예. 이렇게 원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는 이제 이 다시 하락이 그 필수적이에요, 거의. 이렇게 원바닥을 찍고 올라간다. 그러면 이렇게 하락이 필수적이거든요. 여기는 원바닥이 아니죠. 여러 날에 걸쳐서 지지하고 올라간 거고, 이렇게 원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간다. 지금은 뭐냐면 이제 역배열 상태에서 여기하고 비슷한데요. 이렇게 역배열이 되었죠. 예. 장기 이평은 상승 중이고 장기 이평 여기 보시면 장기 이평 다면은 상승하고 다면 상승하고 하죠. 근데 이 장기 이평은 닿다고 해서 상승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상승을 했다가 역배열을 만든 상태에서 이렇게 반등을 하는 거죠. 이렇게 역배열을 만든 상태에서 네, 21선으로 21선과 이제 주가가 너무 멀어지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수급 공백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21선과 멀어졌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급락이 있었다. 또 급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1선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자, 이전에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21선과 멀어져서 역배열 상태가 되고 또 21선 쪽으로 갔다가 거기서 한번 저항을 받죠. 그러니까 지금도 예상되는 것이 이제 21선을 여기 좀 내려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하루만 더 가면 21선과 이제 만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하루 더 가거나 그 다음날 가거나 해서 이쪽 부근에서 이제 이 저항이 예상되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저항을 어떻게 이겨내는 것인가. 이게 바로 이제 그 지구를 대기권을 돌파하느냐. 예. 그런 거예요. 이쪽에서 이제 이 타이밍에 이제 대형 호재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이때처럼 대형 호재가 나온다. 그러면은 거래량이 빵 동반이 되면서 이렇게 빵 동반이 되면서 이걸 뚫고 이제 나가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잠시 이제 쉽니다. 그러니까 원 바닥 찍고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이것이 일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제 이쪽 부분에 거의 다 이게 거의 타이밍이 맞거든요. 이제 이 400을 돌파하느냐, 그쪽에서 저항이 예상되고요. 그리고 이 타이밍에 필요한 것은 호재예요.
이 수급의 힘만으로 가기에는 어려워요. 주식은 호재가 좀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뭐 지금 보니까 뭐 그록에서 XAI인가 거기서 이제 오픈 AI 챗GPT처럼 그런 것을 이제 능력이 뛰어난 것을 뭐 발표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지금 사실 보면은 6월 달에 오스틴에서 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돌린다고 하잖아요. 런칭을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이 이제 2월 중순이에요. 2월 중순이고 또 모델 Q라는 것을 판매를 할 거라고 하는데 이게 그 발표회 예, 이제 사실 지금 어떻게 생긴지 모르잖아요. 이제 핸들이 달려 있는지 그다음에 뭐 창문이 몇 개인지 뒤쪽 창문은 뚫려 있는지 요새 뒤쪽 창문이 또 안 뚫린 차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디지털 백 뭐랄까 룸미러로 디지털 룸미러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인 디자인을 보여주는 쇼 같은 것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통상 패턴을 보면은 테슬라는 연중 어떤 발표회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해가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뭔 발표회를 할 것이다. 무슨 데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발표회를 할 것이다라는 말을 얼추 할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예. 아마도 6월 달 되기 전에 무슨 발표를 이게 무슨 발표가 될지 모르겠지만 무슨 발표를 할 것이다. 그런 것이 있을 것이고 그럼 발표회 하기 전에 보통 한 달 반 전이나 2달 전 정도의 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한 3월이나 4월쯤에 이제 어떤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하고 막 하여튼 간에 그럴 것 같아요. 예. 자, 우선은 뭐 지금은 이제 급락에 따른 이제 이 21선 쪽으로의 리바운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찻잔 속의 태풍이 되느냐, 예, 다시 이렇게 꼬꾸라치느냐, 좀 기세 등등하게 올라가느냐, 이것은 이제 오늘 저녁하고 내일 달려 있겠죠. 오늘 이제 금요일이니까 오늘 이제 하루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시나리오상 보면은 오늘 올라가고 주말 사이에 호재 나오고 그래서 뚫는다 이렇게. 근데 지금 테슬라의 상황은 보면은 뭐냐면 주가가 좀 올라가면은 조금 비싸 보이고 조금 떨어지면 싸 보입니다. 예. 근데 지금 다들 느끼시겠지만 여기 내려왔다고 이게 그러니까 좀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이시니까 아니 그 말이 아니라 뭐냐면 이 주가 느낌을 보시면은 자, 이 정도 내려왔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이게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하라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지금 받으시나요? 예. 아니면 이 정도 내려왔지만 여전히 비싸다. 이런 느낌을 받으시나요? 아마 여전히 비싸다 못 사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실 거예요. 하지만 아주 싸졌다 이런 느낌은 받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느낌이 제일 정확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중간 가격이라고 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한 250 정도로 내려오면은 이제 좀 싸졌구나. 저평가다. 바닥 뭐 매수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실 것이고 이 정도는 그냥 중간. 좀 내렸네. 이렇게. 그래서 아주 싸져서 절호의 바닥 매수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런 느낌이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좀 이렇게 올라가면은 좀 비싼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 이 정도. 이건 싸다. 이건 중간. 비싼 것도 아니고 싼 것도 아니고. 한 400 좀 넘어가면은 이쪽 부분은 좀 비싸죠.
이 느낌을 왜 이렇게 우리가 받냐면 다 실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가 파이 자체가 커져야 돼요. 외형 자체가 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는 그러니까 이 파이 외형 자체를 키우지 못하면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예. 다른 빅테크들 보시면은 막 매출 자체가 점프를 합니다. 이렇게. 예. 회사가 막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넷플릭스 같은 데 보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뭐 21세기 폭스사, 워너브라더스 이런 뭐 유니버설 스튜디오 이런 대형 그 미국의 헐리우드 그런 걸 몇 개를 합쳐놓은 지금 막 그런 식으로 막 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영화 제작사가 되고 있죠. 예, 처음에는 그냥 스트리밍 사이트였다가 영화 이제 제작사가 되고 있고 이제는 그 뭐냐면 공룡이 되어가고 있어요. 연중 영화 제작하는 편수도 엄청 늘어나고 있고 그렇게 이제 회사 자체가 좀 이렇게 파이가 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테슬라가 이제 헤쳐나와야 될 문제는 이렇게 회사 자체의 외형, 파이를 키우는 것에 이제 성공을 하는가. 이것은 이제 공장을 추가로 짓는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 뭐 공장을 추가로 짓지 않더라도 이제 뭐 진짜 회사 말대로 일론 머스크 말대로 우리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그러면은 실적 발표할 때 실적 자체에 사람들이 수긍할 만큼 진짜 여기는 이제 자동차 회사가 아니구나. 자동차 매출은 뭐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 수준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런 수준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것은 신빙성이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고 나서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갈 길이 산 넘어 산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봐서 그냥 뭐 이제 관세 문제도 뭐 해결됐고 뭐,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낸다고 하고 그러니까 뭐 이제 다 끝났구나 뭐 잘 되겠구나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예. 이제 그 취임한 지 이제 한 달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거의 서막에 불과하다. 앞으로 우리를 놀라게 만들 일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계속해서 밀고 당기는 협상, 아주 지루한 협상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다. 그 과정에서 이렇게 스크래치 또 이런저런 소리들이 많이 나올 거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일종의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이 주인공 신드롬이라는 그 주인공 신드롬 아마 이 방송 보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알게 모르게 이제 이런 얘기 못 들어보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사람들이 정말 이 주인공 신드롬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자기 스스로는 못 느낍니다.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이 트럼프도 그렇고 이게 뭐냐면 이 주인공 신드롬에 걸린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선 이 전략적인 행동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이것이 나에게 이득인가, 이득이 되는 일인가, 그리고 이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에서 내가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가. 자, A라는 사람과 만약에 B라는 사람이 동업을 시작해서 빵 가게를 차렸다. 그러면 이제 이제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될 거잖아요. 그 사업에 있어서 이 A라는 사람이 이제 주인공 신드롬에 걸린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냥 사업 열심히 하고 이제 수익 내고 가게 일하고 하면 이제 그냥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만족을 못 해요. 자신이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아 재미없어 이렇게 돼버립니다. 예. 남녀간에도 그렇습니다. 남녀간에도 자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제 만나서 연애를 하는데 여자는 이 연애를 한편의 어떤 드라마나 처음에 이제 드라마나 영화로 인식을 하게 돼요. 예. 그리고 이 여자가 만약에 이 주인공 신드롬에 걸려 있다. 그러면 이 영화의 주인공은 자신이 돼야 되고, 근데 만약에 자신이 주인공이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진다. 어,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남자친구 친구들의 파티 모임에 갔다. 근데 그 친구들이 이 여성에 대해서 막 집중을 하고 막 질문하고 막 그러면 이제 막 그 안에서 막 주인공이 된 느낌을 받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좋아해요. 근데 모임에 갔는데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하고 이 여자친구에 대해 별로 신경 안 든다. 그러면 그 순간 바로 반응이 옵니다. 재미없어. 나 집에 가고 싶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모든 여성들이 다 이런 신노름에 걸린 건 아닙니다. 예,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이 주인공 신드롬에 걸린 사람들은 약간 이 삐딱선을 타고 꼭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용히 순탄하게 갈 사람이 아니다. 이제 한 달 지났다. 예. 그래서 주가는 계속해서 출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자, 감사합니다.